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3.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심 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 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6. 혼인 외에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 7.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8.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사념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우로 입수한 청사념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을려는 문 앞에 버려진 영아 갑을 기르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그 후 갑은 자라서 을려를 살해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10. 갑은 처을과 말다툼을 하다가 을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며 갑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갑이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는데 을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갑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11.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12. 낙태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에 대한 훼손이나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5.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16.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7. 다방 종업원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 문과 주방 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의 발로 찬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의 목은 부분을 남기고 목안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강제추행 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1. 지하철 공사 구간 현장 안전업무 담당자인 갑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23.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24.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 25. 피고인이 사업 당시 공사 현장 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발주자에 의하여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 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6. 유기죄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27. 계약상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 28.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 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29.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호 의무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0. 갑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을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을려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갑이 빈사 상태의 을려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중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32.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3.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34.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35.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6.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7.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8.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39.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0.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위 행위는 공갈죄의 포괄일죄만을 구성한다. 41.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강요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체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과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3.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의 수단이 되고 나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44.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 자유인죄와 감금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45.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폭해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46.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7.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48.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되었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49.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형법 제288조 가는 목적 약취유인죄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50.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오던 미성년인 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51.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2.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53.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54.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55.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56. 알고 지내던 여성인 A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A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감정이 폭발하여 보복의 의미에서 A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57.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58.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59.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 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 60.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1.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을려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을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을려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임죄가 성립한다. 62. 피고인이 A와 인터넷 화상 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유방, 음부 등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경우 구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3.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64.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65.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66.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67.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비밀 대화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6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69.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70. 어느 사람에게 귀옛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71.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다거나 또는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7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73.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74.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75. 방송국 PD가 프로그램 방송 보도를 통하여 한미쇠고기 수입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6.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77.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8.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79. 기자에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하였으나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80.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사의 취재, 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81.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2.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3.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4. 주주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갑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85.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에 행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6.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7. 피고인이 을과 토지지상의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을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 현장을 막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8.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9.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90. 쟁의 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91.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 성적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 직원 채용 업무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2.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 설립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 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구성하지 않는다. 93.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나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4.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 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 대학의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95.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96. 입찰방해죄는 입찰 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97.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98.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병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병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99.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100.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1.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2.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이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103.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위는 인정된다. 104.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5.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06.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7.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8.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기 소유일 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109. 타인 소유의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할 수 없다. 110.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111.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11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 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붙은 이상 그때에 이미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113.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기 소유로 보아 자기 소유일 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114.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115.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에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벤 차량을 40분간 불법 주차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16.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17.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 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118. 갑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일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119. 일본의 자동 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통화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0.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 변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21.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 통화를 교부한 경우라면 비록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더라도 위조 통화 행사죄가 성립한다. 122.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123.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125.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26.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7. 위조 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 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 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8.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9.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30. 사문서의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앞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으로 하여금 그 작성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131.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행위 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형법 제227조의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132.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3.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서 등 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4.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135. 주식회사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허위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6.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37.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 증명원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38.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 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 139.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 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40.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든 경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141.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된 자가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한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경우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한다. 142.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 14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44.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한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145.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공무원이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146.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147. 작성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에 의해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 148. 사업자 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149.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증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50.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 전에는 공정증서원 본부실 기재가 성립하지 않지만 취소 후에는 허위 기재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151. 종중에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부의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 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152.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임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 공정증서원 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153.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변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 본부 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54.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 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5.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56.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 본부 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57.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158.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159.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160. 갑은 위조한 전문건설업 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A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A 등은 이메일로 송부받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경우 갑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161.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에 공문서 부정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62.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한다. 163.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다. 164.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5. 음란한 보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166.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167.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8. 사기 도박의 경우 사기 도박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9.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70. 사기 도박의 경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1. 피고인 등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을, 병, 정을 유인하여 사기 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구성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72. 도박 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173. 내란 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 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174.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5.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6.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가 범인 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귀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177.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자귀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178.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자귀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79.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80.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18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 안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182.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18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84.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하였다면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185. 수뢰죄가 증례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례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례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86.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87.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188.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89. 피고인이 향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의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의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190.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19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192.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193. 증례물 전달죄는 제3자가 증례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194.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95.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6.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197.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198.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199.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2.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3.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4.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05.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6.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기를 야기한 자가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벌금받은 허위의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8.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9.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11.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12.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3.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 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14.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교사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15.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 216.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신원보증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7.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 218.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 닉죄 또는 범인 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19.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 절차 중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0. 제3자가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22.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증언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3. 피고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224.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225.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26. 피고인이 자신의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나 공범자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7.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28.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증거를 위조한 경우 증거 위조죄가 성립한다. 229.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230.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231.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32.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 병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갑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33. 제3자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여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234.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235.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236.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의 범행 부분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7. 사립대학교 교수 을, 병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38.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9. 진범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240.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